하버드 수업의 특성상 교수가 조금 연기하듯이 가르쳐야 되는 분위기가 없지 않아 있거든. 그러니까 본인이 막 이렇게 막 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니 저렇게 생각하니 이런 거를 연습을 하고 계시더라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학교 분위기, 문화 이런 건 어때요? 분위기는 굉장히 치열합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굉장히 정서적으로 가깝고 진짜 친구 같아. 이 두 개가 공존할 수 있다는 게 좀 신기한 것 같아. 치열하다고 하는 거는 애들이 다 동기부여가 돼 있는 친구들이잖아. 다 열심히 살아왔고 막 일례로 새벽 6시에 학교 짐에 가잖아? 그럼 애들이 진짜 빠글빠글해.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허들이 높은 것 같아. 기말고사는 에세이인데 중간고사는 객관식을 볼 때도 있는데 미디엄 값이 93%, 4% 막 이렇게 나오니까 뭔가 목표가 주어졌을 때는 이렇게 달려드는 그런 기본적인 분위기는 있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친한 건 우리가 반이라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1반, 2반 하는 것처럼 하버드에서는 섹션이라고 부르는데 한 93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한 반이야. 고등학교처럼 수업을 듣거든. 1학년 때는 수업에 대한 선택권이 1학년 때는 없어. 그러니까 내가 대학교 때처럼 수강 신청을 하는 건 아니고 심지어 내 지정 좌석이 있어. 한 학기 동안 안 바뀌어. 내 이름표가 붙어있는 자리가 이렇게 있고 내 짝꿍도 당연히 안 바뀌겠지. 교수님들이 들어와서 가르치는 방식이거든. 그러니까 고3 때랑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해. 서로 뭔가 교실 안에서 약간의 경쟁, 다 열심히 하는 분위기는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늘 한 자리에서 정해진 시간을 함께 보내다 보니까 굉장히 친해지는. 그러면 친구들 간에 학교에서 친해지게 만들 수 있는 뭐 모임 뭐 이런 것도 있나요? 너무 많아서 문제야 이게. 이거를 다 쫓아갈 수 없다는 게 MBA에서의 갈등 포인트인 것 같아. 섹션 친구들끼리 하는 소셜 모임, MBA 전체가 하는 자리들도 있고 내 관심사에 따라서 가입하는 클럽이라는 게 있거든. 그런 데서 하는 이벤트들도 있고 MBA가 아니더라도 뭐 MIT, 뭐 케네디 스쿨, 하버드 컬리지 그런 곳과 하는 이벤트들도 많고, 또 안에서 친해진 사람들이나 아니면 상대적으로 문화적으로 가까운 뭐 중국, 일본 친구들이랑 또 따로 하는 모임도 있고 진짜 많네요. 이로 말할 수 없이 많아서 내가 뭐를 우선시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확실한 기준이 서 있지 않으면 망설이기 쉬운 것 같아. 그 누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모임 참석하세요? 공짜 술과 밥이 있고 그 중요한 나는 내 관심 분야, 테크놀로지라든지 이런 분야에 있어서 좋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임도 중요한 것 같고, 나는 외국에서 학부를 다니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편하고 익숙하지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 그래서 마음 편하게 이런저런 고민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문화적으로 좀 더 가까운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경우도 많은 것 같고, 한국 사람들끼리도 자주 보고 여기 명동 1번지라고 소주집이 있거든. 진짜요? 누나가 꿈꿨던 뭔가 그런 삶을 지금 경험하고 계시는 것 같죠? 너네 대학 갔을 때 그런 생각 들었니? 대학이랑 비슷해. 어떤 부분은 이게 현실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좋고 재밌는 부분도 있다가도 또 어떤 부분은 이건 좀 기대했던 거랑 다른데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건 맞는 것 같고. 그러면 하버드의 교수님들은 좀 어떠세요? 교수님들도 되게 다양해. 그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쌓고 오신 인더스트리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학계에서 오래 연구를 하다가 전형적인 교수의 트랙을 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다른 학교에서 교환 교수 형식으로 오셔서 가르치시는 경우도 있고, 되게 각양각색인데 확실한 건 굉장히 잘 가르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잘 가르친다 하는 그분들이 훌륭하다 이런 것도 물론 있지. 파이낸스를 가르치는 교수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유명한 사모펀드에서 오랜 기간 동안 매니징 디렉터라고 하는 높은 직책에 있으면서 경험을 많이 하신 분이고, 뭐 이런 것도 되게 훌륭하고 좋지만 잘 못 가르치면 쫓겨나는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진짜요? 교수님들도? 교수님들도 쉽지 않아 남아있는 게 이 학교에.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의 피드백을 굉장히 즉각적으로 반영을 하고, 나는 그런 거 본 적도 있어. 지난 학기에 리더십을 가르쳤던 교수님이 새로 임용된 교수님이었거든? 근데 막 저녁 때 교실에서 혼자 가르치는 거 연습하고 계시고, 밤에 아무도 없는 강의실에서. 하버드 수업의 특성상 교수가 조금 연기하듯이 가르쳐야 되는 분위기가 없지 않아 있거든. 보고 읽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막 이렇게 막 하면서 막 어떻게 생각하니 저렇게 생각하니 이런 거를 연습을 하고 계시더라고. HBS는 성적의 절반이 참여 점수야. 그게 뭐냐면 케이스 메서드라는 방식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거든. 기업의 사례를 읽고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을 하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개념이라든지 이론을 채워
현실화시킨다라는 거야. 그래서 마케팅에 대해서 배운다고 하면 마케팅을 잘하고 있는 어떤 회사의 케이스를 열심히 읽고 토론을 하면서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배우고 뭐 이런 개념이거든. 그래서 학생들이 일단 수업 전에 많이 읽어가야 돼. 교수님은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은 역할인 거지.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토론을 이끌어가긴 하지만 참여를 안 하면 성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또 참여를 안 하면 이 수업 진행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참여가 활발한 수업 분위기가 될 수밖에 없고 또 애들이 또 얘기하는 걸 겁나 좋아해. 처음 애들 다 막 이러면서 자기 시켜달라고 막 이러면서 되게 좋은 건 워낙 다양한 국가, 다양한 분야,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오는데 나는 이 케이스를 이렇게 읽었는데 그 친구들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읽을 수도 있거든. 뭐 예를 들면 최근에 했던 케이스 중에서는 아마존과 월마트의 경쟁, 그래서 그걸 전략적 관점에서 어떻게 볼 거냐에 대해서도 뭐 아마존에 실제로 다니다 온 친구들도 있고 월마트에서 일해본 친구들도 있고 와 재밌다. 또 이커머스 영역에서 온 친구들도 있고 전통적인 유통산업에서 온 친구들도 있고 이런 친구들이 이 전략적 방향이 훨씬 더 효과적이었네 아니었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수업이 진행되는 거라서 말을 엄청 많이 하지. 이게 또 답이 정해진 게 아니라 서로 의견을 교환을 하면서 좋은 생각들을 공유하는 그런 것들이네요. 그래서 나는 그게 좀 큰 깨달음이었던 것 같아. 대세는 있지. 어떤 논의에서나 토론에서나 머저리티랑 마이너리티는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훌륭한 근거만 있다고 한다고 하면 옳고 그름이 없다. 그래서 대세가 바뀌는 여론이 바뀌는 것도 많이 봐. 누군가 너무 막 말을 잘한 거야. 막 이건 아니고 저건 저래서 아니고 그렇다. 그럼 갑자기 이렇게 교실 분위기가 바뀌어가는 게 느껴질 때도 있거든. 그런 면에서는 좀 재밌는 것 같아. 그래서 교수님 역량이 되게 중요해. 막 여기저기서 이런저런 얘기가 중구난방으로도 나올 수 있는데 정돈된 방향성으로 이끌어가는 토론의 리더의 역할이어야 되기 때문에 힘드실 거야. 왜냐면 또 예측 불가능하잖아. 이 친구들이 누나도 그 핀테크 관련 주제가 나온 적 있었어요? 핀테크 딱 되는 주제는 없었는데 한국 케이스가 있었고 재벌이라는 그런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을 하고 그게 한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부분, 그렇지 못한 부분 뭐 이런 거를 다루는 좀 거시경제랑 맞물려서 그런 수업이 하나가 있었고 딱 핀테크라고 할 수는 없지만 내가 경험했던 인공지능이 산업에 도입돼서 일어나는 산업의 변화의 측면에서라든지 파이낸스 시간에 자산의 효과적인 그런 배분 뭐 이런 거에서 화폐 얘기가 나온다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해. 하버드에서 학생을 뽑는 기준이야 사실은. 다른 친구들한테 일깨움을 줄 수 있느냐, 이 친구가 너무 똑똑해서 분석이 막 잘 돼서건 이 친구가 지금까지 해왔던 길이 굉장히 독특하거나 의미가 있어서건 옆에 있는 친구한테 뭔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지 이 학습 모델이 작동을 하는 거니까 그게 선발 기준이라고 하더라고.